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금낭굴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하니 백옥루 남한기동 다만 내히 서 있고야. 자, 이 사람 금난굴이라는 곳을 돌아서 총석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 관동 8경 중에 총석정에 가 있습니다. 총석정에 올라가서 봤더니 올라가서 본 것이 백옥루, 여러분들 백옥루는 옥황상제가 사는 누각입니다. 신선들이 사는 곳에 임금이 옥황상제죠. 백옥루에 남은 기둥이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해서 지금 요 백옥루 남은 기둥을 그 4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선봉이라고 하는데, 자, 사선봉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총석정에서 사선봉을 바라봤는데, 자, 사선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기둥이 사선봉입니다. 이 선자 신선선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기둥을 보고 이 기둥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담한가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향토던고 했는데, 공슈는 여러분들 중국의 조각장인입니다. 중국의 조각장인. 그래서 그 중국의 조각장인의 솜씨인가, 아니면 귀부는 귀신, 귀자의 도끼 부자라서 귀신의 도끼인데, 여기서는 직역하지 않고 신비한 연장으로 의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기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중국 장인이 만든 솜씨야? 아니면 신비한 도끼로, 신비한 연장으로 이거 한번 뚱 쳤더니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멋있는 게. 그러면서 구태여. 이것도 그냥 멋있는데, 굳이 여기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입덕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여기 6면은 도대체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야? 와우, 멋있는데 하면서 바라보는 거라고 봐주십시오. 자, 이 사람 지금 총석정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추러스처럼 생긴 4개의 기둥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 그 누각이 있었는데 그 누각에 그 4개의 기둥이었던 거야? 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4가지의 기둥의 이름은 사선봉입니다. 자, 그래서 총석정에서 사선봉을 바라보고 멋있다고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성을 난 벼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가니. 고성이라는 곳은 지금도 강원도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라는 곳을 저만큼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이 사람 지금 3일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3일포 이런 곳입니다. 단서, 여러분 단서 낱말의 뜻은 붉은 글씨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단서는 완연해,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사선,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단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쪽 봉우리 벼랑에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붉은 글씨로 남아있음. 영랑도 남석행은 여러분들 신라의 4명의 화랑이 관동팔경을 쫙 유람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을 또 이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관동팔경에 왔더니 그 관동팔경 유람을 잘하고 간 신라 4명의 화랑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라의 4명의 화랑이 남겨놓은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그 신라 4명의 화랑을 이제 자연스레 잘 놀고 갔다 그래서 4명의 화랑을 여기 신선선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신선, 화랑은 어디로 갔느냐? 화랑은 없고 붉은 글씨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일포입니다. 여기 사흘은 3일포죠. 3일이죠.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을까? 이런 건데, 자, 여러분들
이 네 명의 화랑이 3일 동안 머물고 갔다 그래서 여기가 삼일포라는 이름이 붙은 거래요. 예.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통석정에서 그 네 가지 사선봉도 이 네 명의 화랑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선 그러니까 뭐 이 사선이 곧 득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머물렀는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선유담. 여러분 선유담이라는 것은 신선선자에 놀주자에 연못담자를 써서 신선들이 놀았던 연못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너무 모를까 봐 해 주는 거지. 이거 선유담이 신선들이 놀았던 연못이야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예뻤던 곳, 아름다운 곳, 선유담이라는 곳과 영랑호라는 호수라는 곳 거기에 가 있었을까? 또는 청관정이나 만경대에 몇 군데 앉았었을까? 자, 앉았었을까? 이 소리는 뭐냐면 선유담이든 영랑호든 청관정이든 만경대든 지금 관동팔경을 왔다 갔다 하는 곳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곳에 여기 삼일본 말고 어디 어디 아름다운 곳에 가서 머물렀을까? 나도 그 사선들이 머물렀던 아름다운 곳에 가서 좀 머물고 싶은데 그런 데도 다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일포에서 놀다 간 사선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일포에서의 사선 추모로 소제목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녹음하고 있는 거라 이게 시동이 다 울립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화는 발서디고 접동셋을 뷰째 낙산 농반으로 의상대 올라앉아. 자, 이 사람 지금 의상대가 있습니다. 자, 이화는 여러분들 백꽃입니다. 그래서 그 얘가 그냥 백꽃이요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화라는 것은 봄에 이른 봄에 피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이 지면 물론 배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배. 근데 이 이화 좀 이따 나오는 접동새 이런 건 봄에 피는 꽃이고 봄에 오는 새여서 계절적 이미지가 봄을 나타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백꽃이 벌써 졌어. 그러니까 이른 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늦봄인 거죠. 우리가 강원도에서 금강산 유람을 갈 때만 해도 조금 막 봄이 시작될 때였는데 이제 금강산 유람 끝났더니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게 자기 마음이 슬픈데 그거를 접동새가 슬피 운다고 감정이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산사에 있는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의상대는 우리나라에서 일출의 명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의상대 일출 장면을 사진 구글링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사람 의상대에 올라서 뭐 보려고 앉아있냐면 일출 보려고 앉아있는 겁니다. 일출을 보리라. 일출을 보려고 한밤중 밤쯤중에 일어나서 이제 여기 일출 뜨는 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출이 뜨면서 여러분들 상우는 구름 문자고 상서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서로운 구름이 막 짚히는 여기 막 구름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게 막 상서로운 느낌으로 막 구름이 막 일어나는 등 육룡 6개의 용이 막 받치고 있는 등 이 해를 여기 막 이렇게 구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이 용이 막 움틀거리는 것 같은가 봐요. 그것이 떠오르는 해를 받치는 동 바다에 떠날 째는 만국이 이르더니 천중에 짙으니 호발을 해리로다. 자, 이 해가 바다에서 이렇게 쭉 떠오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물결이 막 출렁출렁 바닷물결이 충혈되는 걸 만국 온 세상이 일렁거리는 것 같았는데 천중 하늘 한가운데로 이만큼 이렇게 떠올랐던 짙더니 코발 가느다란 털인데 머리카락도 화이리로다. 굉장히 해가 떠서 이제 밝아진 거고 얘는 일출 광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일출 강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널구름 여러분 널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려다가 가다, 살다, 지내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그럼 여기에 중요한 어미가 하나 나옵니다. 리을쉐라. 뭐뭐일쉐라, 머물쉐라는 여러분들 의구형 어미라고 하는데 의구라는 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을쉐는 뭐뭐일까 두렵구나. 뭐뭐일까 살짝 걱정되는구나. 그래서 머물쉐라는 머무를까 두렵구나. 이 걱정된다는 두려움이에요. 완전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여러분 뭐가요? 뭐가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려울까요? 네. 생각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어디에 나왔던 얘기냐면 이백. 지금 우리 관동물고기에 굉장히 숱하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의 등등릉 봉황대라는 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구죠. 모두 뜬구름이 되어 능히 햇빛을 가리니 장안을 볼 수 없어 시름겹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 장안에 물론 중국의 황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햇빛을 가리니 여러분 임금의 은총을 가리니 그 임금이 계신 곳을 볼 수 없어 걱정하게 만들어. 즉 무슨 소리냐면 당나라 조정의 간신, 구름은 간신을 의미하죠. 해는 임금을 의미해요. 그런 걸 가리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도 널구름 근처 지나가는 구름, 그러니까 간신애가 근처에 머물까 두려운 거야. 누가? 임금을 상징하는 이 해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일출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또 임금과 신하와 간신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출은 임금이고요. 여러분들 임금을 바치는 존재 누구. 자, 여기 육룡이 있고요. 임금을 떠받치는 존재 육룡은 충신인데 화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출을 가리는 존재 널구름 얘는 간신인 거죠. 임금의 은총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널구름과 육룡은 대비적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통해서 저 간신들이 임금님 은혜를 가려서 백성들이 제대로 선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걱정, 나라 걱정, 우국지정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니. 여러분 시선은 시를 쓰는 신선 이태백이고요.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 이태백에 남긴 식구입니다. 어떻게 남겼냐. 해타는 사실은 훌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 여기서는 이태백의 식구 어떤 식구냐면 이런 식구를 남겼다고. 이거 굉장히 좋은 구절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선은 이제 어디 가고 시선이 남긴 아주 좋은 명언 글귀만 남아있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굉장한 소식, 장한기별, 아주 명언이 좋은 명구가 이런 이태백이 남긴 시들에 자세히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이태백의 시에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태백의 시에 나오는 말들을 여기저기 인용하는 겁니다. 이태백한테 이태백 시에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다 여기저기에 기억했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대에서의 일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사양 현산에 척tuk을 문의봐라.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자, 이 사람 지금 경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양은요, 여러분들 사자가 비껴쌉니다. 비껴지는 태양이죠. 그래서 얘는 석양입니다. 석양 현산은 고유명사입니다. 현산이라는. 그래서 그 현산에 척tuk은 철쭉입니다. 철쭉을 문의봐라. 잇따라 밟아. 그래서 여기는 철쭉꽃이 떨어진 걸 잇따라 밟을 수 있지만 철쭉이 쫙 핀 길을 쭉 걸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해질녘에 그 철쭉이 핀 꽃길을 딱 걸어가는 거야. 그냥 그 풍경에 취해버리겠죠. 여러분들 "와우 멋있어." 이렇게 저절로 되겠죠. 그 철쭉의 핀 길을 자 우계지륜 여러분 우계지륜은 신선이 타는 수레인데 이런 경치에 취해서 자기가 막 신선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는 수레를 신선이 타는 수레인 우계지륜에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포 맞습니다. 그래서 경포 내려갔더니 여러분 선생님이 사진 찾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경포로 내려가니 이 경포의 호수에 대한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리빙환, 비랑하는 얼음같이 흰 비단이고요. 경포 호수를 비유하는 겁니다. 은유하는 거죠. 십리빙환을 다리고 고터다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호수를 한번 봐 주십시오. 호수를 보면 어 여러분들 이 호수가 물결이 너무나 잔잔해서 이 인제 호수가 한 뭐 4km 지름 4km쯤 되나 봐요. 그거를 다리미질로 딱 가려서 이렇게 하얀 비단처럼 얼음판처럼 맨질맨질하게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즉 경포호수의 물결이 굉장히 잔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갇히고 고르쳐다려 장송 여러분 장송은 기다란 소나무 아주 큰 소나무입니다. 울은 울창한 속애입니다. 속애. 그러니까 여기 경포호수를 둘러서 큰 소나무들이 쭉 경포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이 경포호수가 실가장 실컷 펼쳐져 있으니 여러분들 경포호수 바깥쪽으로 큰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안에 경포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결도 자도자샤 모래랄 해리로다." 자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해서 모래를 셀 수 있을 것 같아. 물결이 잔잔해서 그 맑은 너무 투명해 갖고 그 안에 있는 모래가 다 셀 수 있을 것처럼 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 위로 고주 여러분 고자는 외로울 고자고 주자가 배 주자니까 얘는 그냥 배 한 척입니다. 해람은 닷줄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묶여있던 닷줄을 하나 풀어서 조그만 배 하나를 풀어서 띄우고 가서 정자 위에 올라하니 그 정자에서 바라봤더니 강문도라는 게 보였나 봐 다리가. 그 다리 넘은 곁에 그 다리 넘어서 그 바로 옆에 대양 여러분 대양은 당연히 동해죠. 동해 바다가 거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찬탄합니다. 동영한다 이기상, 화란한다 벼경계. 동영한다는 조용하구나 이기상. 와우 굉장히 조용한데 화란하다 아주 넓고 넓구나 더 경계. 여러분 뭐냐면 이 경포호수는 너무 단단하고 그래서 평화로울 정도로 조용한데 더구나 저 넓은 수평선까지 보여서 아주 굉장히 활활한 느낌이야. 그냥 넓고 넓은 느낌이어서 '와우 풍경 죽이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독은 가짠데 또 어디 있단 말인고 이 독은 뭐뭐보다 이보다 이 경포호수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또 어디 없다."라고 해서 이 의문형 어미지만 의미 강조하는 설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넓고 넓어서 멋진데 하면서 또 이런 거 홍장고사를 떠올립니다. 자, 홍장고사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홍장이라는 기녀가 있었는데 고려 안타사죠. 고려 감사 박신과 사귀다가 박신이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기녀들은 그 관 소속이어서 쫓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별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해 주고 보내려고 막 경포의 뱃놀이를 준비하고 막 선녀를 분장하면서 막 까르륵 까르륵 까르륵거리고 파티했겠죠. 파리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놀다 간 그런 홍장의 옛날 이야기가 헌사타 여러분들 야단스럽다고 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이 경포라는 곳은
그렇게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아름다운 곳인데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일, 좀 야단스러웠던 일이야. 라고 일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보살을 끌어온 이유는 경포호수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경포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 대도호. 여러분, 강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릉입니다. 자, 강릉 대도호가 그냥 행정구역 이름이고요. 풍속이 좋으시고, 여러분, 좋다는 좋다니까. 강릉의 풍속이 좋구나. 강릉도 물론 여러분들 강원도 지역 아닙니다. 자, 절효정문이 골골이 벌어지니 여러분, 골골은 마을마다 쭉 벌어져 있으니 여러분들 절효정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떨 때 세워주냐면 그 집안에 충신이 있거나 그 집안에 효자가 있거나 그 집안에 연료가 있으면 표창하려고 이런 붉은 빛깔의 문을 세우게 해준 겁니다. 근데 강릉에 갔더니 절효정문에 마을마다 막 딱 있다는 건 강원도 강릉에 충신효자 연료가 엄청 많은 마을이어서 풍속이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벌어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여러분 비옥가봉은 여기 요순 시절이 태평성대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둑질을 할 리도 없고 사기를 칠 리도 없고 뭐 강도를 저지를 일도 없고 살인을 저지를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옥가봉은 사실은 집집마다 덕행해서 표창만 할 만하다는 건데 요런 의미를 아시면 좋아요. 요순 시절이 태평성대라 백성들이 모두 착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의미거든요. 그런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비옥가봉이 이제 여기 강릉에도 있다 할까.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들 요 말을 몰라도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를 여기다 넣으면은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비옥가봉이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가 여기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릉에서 절효정문을 바라보면서 아, 여기가 내가 다스리는 곳이 태평성대로구나 라는 선정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화자찬 중이십니다. 내가 잘 다스려서 충신과 효자와 연료가 많아서 절효정문 있는 집들이 많은겨 라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릉의 미풍양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진주관이라는 곳은 삼척에 있고요. 죽서루에 갔습니다. 자, 진주관 죽서루 50편 날인물이 태백산 그림대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녘에 다히 고저, 얘들아 못못 고저 소망의 엄입니다. 죽서루에 이 사람이 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물길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길은 동해에 있는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서 자, 동해 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길을 차라리 한강의 목녘, 여러분 목멱은 남산이거든요. 목멱에 남산에 닿게 하고 싶어. 자, 한강도 한양에, 목멱도 남산 한양에. 그러면 한양에 있는 임금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물론 연군지정의 마음을 담아내는데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죽서루에서 내려가는 물을 보다가 제 동해를 잘 가는 물을 보다가 저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임금님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실어서 그 물들이 저기 한양에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임금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자각합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왕정 관리로서의 여정입니다. 이 사람 엄연히 관찰사 관리죠. 강원도 관찰사죠. 왕정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지금 보는 이 좋은 풍경은 싫지 않으니 유해도 하도 할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의 심정이 이 쓸쓸함이 어디 둘 데가 없구나. 자, 선사. 여러분들 신선이 타는 배를 띄워서
두 견우성, 북두성을 저 자연을 향해서 살까? 신선, 여러분 그 관동팔경을 쭉 누리고 갔던 사선을 찾으려 그 사람들이 있었던 단열에 머무 살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화자 뭐에 대해서 고민하냐면 마음속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경이 싫지 않으니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신라의 내화랑처럼 자연 속에서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부는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런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신선들이 자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선 사상의 바탕에 돼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 신선 사상은 도교의 무릉도원과 닿아 있기 때문에 도교 사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풍경이 싫지 않아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다 그 관리로서의 여정이 한계가 있어서 관리로서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과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왕정이 유한해서 관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잘 일을 해야 돼. 근데 풍경이 싫지 않아서 이 자연 속에 더 있고 싶어.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학습지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학습지 14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왕정이 유한하고와 풍경이 싫지 않은 게 갈등을 일으키는 게 왕정이 유한한다는 건 관리자로서 관찰사로서 공적 임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임무를 띠고 있고 얘는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 임금에게 충성해야 돼.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돼. 나라도 걱정해야 돼. 이런 유교적 가치가 바탕에 다 있고 관찰사라는 사회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여정이라는 건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자, 자연을 보고 즐기다 보니 자연을 즐기고 싶은 개인적 욕구와 관찰사의 임무가 충돌하고 있고요. 유교적 가치와 그런 신선적인 삶을 살고 싶은 도교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고요. 사회적 다와 내가 내 모습의 본연적인 모습을 이렇게 실현하고 싶은 본연적 자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속이 엄청 시끄러워집니다. 자, 이제 내 여정은 끝내야 되는데, 떠보고 싶어. 그러나 나는 관찰사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의 임무를 다 해야지. 이런 의도와 같습니다. 이런 의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기서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걸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죽서루에서 나그네의 어떤 쓸쓸한 심정, 왜냐하면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쓸쓸한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연결해서 수업할게요. 힘드시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봐요.